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이 꺾이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온열 환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주당 최대치인 41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지만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주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 지역의 온열 환자도 1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 환자는 전남 187명, 광주 90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추석이 다가오는 요즘까지 말벌 활동이 왕성합니다. 올해 성묘 때는 주변에 벌집이 없는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송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중무장한 소방대원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말벌의 독성이 강한 시기여서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곳에 위치한 벌집의 경우 살수차까지 동원해 작업이 진행됩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면서 벌집 재고 신고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벌집을 이제 발견하면은 저희가 이제 처리해 드리니까는 119로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내 벌집 제거 건수는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당연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열대 말벌들이 더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즘 한창 그 말벌 피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9월은 벌들의 산란기인 만큼 예민한 말벌을 잘못 건드렸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선 야외 활동을 할 때 가능한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화장품이나 향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벌집을 발견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건물 무상임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국제교육원 부지로 돌산청사가 확정됨에 따라 돌산청사 직원 190명을 수용하기 위해 구 여명학교를 3년 동안 무상임대하기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무상임대가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직원 재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청사 신증축으로 인한 지역민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역 터널 사고의 발생 지역이 여수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광주 전남 국도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3건 가운데 11건이 마레터널 등 여수 지역 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터널 사고의 치사율도 5.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도해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고흥 마복산에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총 길이 20km의 마복산 둘레길은 난이도에 따라 모두 3개 코스로 구성되며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고흥군은 기존 등산로와 임도 15km를 정비하고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 달 중순쯤 둘레길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귀성 등으로 농촌에서도 명절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곳이 많은데요. 빈집털이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검거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발을 신은 채 거실 구석구석을 뒤지는 남성. 대문이 잠겨있는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이 남성은 현금 400만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나주와 해남, 영암 등 농촌 마을을 돌며 자물쇠 등으로 문이 잠긴 집만 노렸습니다. 즉 말하면 외부에서 시정장치가 돼 있다 그러면 빈집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아마. 주로 노인들이 농사일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발생하는 빈집털이. 추석 명절 역귀성 등으로 농촌에도 비어있는 집이 많아 지난해 추석 전후 2주 동안에만 전남에서는 210여 건의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CCTV가 부족한 데다 전문 절도범들의 수법 진화로 검거율도 절반 이하여서 경찰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기동대 등 상설 중대를 총 동원하여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빈집털이 예방 활동을 경찰은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서는 한편 명절 기간 창문과 현관 등 이중 문단속을 하고 신문, 우편물 등 배달 물품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한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그 후손이 모여있는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인들에게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알려주는 마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9월 6일 오늘 개국한 고려 FM입니다. 102.1MHz. 앞으로 고려인들의 목소리를 실어나를 고려 FM이 첫 전파를 탔습니다. 고려인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한국을 어머니의 땅으로 여기며 왔지만 언어, 문화 등이 낯설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해서 정말 기뻐요. 외국인 사람들이 방송을 잘 듣고 싶어요. 마을 소식과 지역의 의료, 교육, 구직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하루 4시간가량 제공할 예정으로 이주민들이 정식 주파수를 배정받아 마을 방송을 하는 첫 사례입니다. 첫 방송은 스튜디오와 바깥을 이원 생중계로 연결했는데요. 마을 방송에 대한 기대를 축제처럼 전했습니다. 월곡동과 산정동, 우산동 등 마을 반경 5km 이내에 송출되는 이 방송은 한 달간의 시험 방송을 거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등으로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미니 FM 혹은 온라인 방송으로까지 계속 활동을 하게끔 지원할 생각입니다.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광주 거주 고려인들. 지난해 문을 연 고려인 종합지원센터에 이어 마을 방송까지 전파를 타면서 어엿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중국 관광객 6,400여 명이 크루즈선을 타고 전남을 방문합니다. 중국 커티 일용품 유한회사 임직원들은 내일과 18일 여수 크루즈왕 부두로 입항해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 아쿠아 플라넷과 순천 나간읍성 등을 돌며 K-팝, 비고쇼 공연 등 특별한 관광을 즐깁니다. 전라남도는 17개 관련 기관 간 크루즈 협의체를 구성해 입출항, 세관, 검역, 출입국 관리, 관광 안내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현직 순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이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순천의 한 상가에서 업주와 손님 등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양시가 30만 자족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명품 공원 사업 1,064억 원과 도시재생 사업 600억 원 등 모두 2,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산권과 가야산권 등 4개 권역별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양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주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무난한데요. 나오실 때 우산 하나 들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지방으로는 20에서 60,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서쪽지방에서는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이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쪽은 부산 25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